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우리 조국 장관님 청문회는 계속 중인데, 역시, 음, 우려하던 일은 발생했습니다. 그죠? 조국 장관님은 임명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2라운드 TKO 승이라고 막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한번 엄청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애한테 엄마 이제 방송 그만해도 될 것 같지 않냐? 물어봤더니 딱 째려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취임하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알았어 이랬는데 역시 저는 푼수떼기 아줌마입니다. 인증입니다. 뭐 혼자서 속으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린 거죠. 그렇죠. 저처럼 그냥 평범하고 어수룩하고 뭐라 하죠? 아무튼 이런 아줌마보다 이런 분들이 훨씬 숫자도 많고 정보력과 돈과 뭐 인맥과 모든 거를 다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치면 돌아가면서 이제 순번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싸움은 정말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불쌍하십니다. 지사님은 물론이고요. 자, 이제 기본은 이간계, 뭐 이간계라는 말도 너무 근사한 표현이고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처럼 사자성어 이런 거 많이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표현이고 저는 한문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간질의 대형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일단은 뭐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한 이것만은 동일합니다. 뭐 이재명 지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님을 비난은 안 하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통령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제가 또 이 지겨운 이렇게 표를 그리고 화살표를 막 넣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간질이 벌어지나 보자 막 이걸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은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11월 13일 날 시작하면서 허둥지둥 시꺼먼 화면으로 왜 시작을 했는가를 사실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계기는 저는 이 지하조직 5라는 간철수를 띄웠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세력 유튜브 방송 2개를 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작전세력 유튜브 방송이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되게 많던데 제가 작년 10월 그때 당시에 쭉 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2곳입니다. 2곳 다 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뭐 술렁술렁 듣는지 열심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뭐 유튜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작전 세력들이 제 방송을 듣는 거는 근거도 뭐죠? 캡처도 해놓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전 세력을 살핍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움직이라는 쪽을 담당한 곳이 보이고 다른 한쪽은 북한까지 듣기를 매우 바라는
식으로 엄청난 그 정보의 교란이 말도 못하게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때죠. 우리 이재명 죽이기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면서 한꺼번에 와해시키려고 엄청 가열차게 청와대 해킹, 이재명 지사님 이메일 해킹 뭐 쌩 난리 났을 때요. 암튼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북한까지 듣게 해서 남북미 관계가 제대로 잘 풀리기를 원했던 그쪽을 원하면서 북한까지 듣기를 바라는 걸로, 이건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보를 흘리던 쪽은 이제 제가 작년 말 이쪽에 이해찬을 중심으로 유시민과 또 그의 뭐 정적 뭐 이렇게요. 둘 다 이해찬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라고 표현을 했던 한쪽이 있는데 뭐 그쪽 담당이었는지 뭐 아무튼 그 내용이 약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재인 트럼프와 문재인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라고 치면 북한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일단 작전이 실패라고 판단하고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시민 작가가 작년 말에 그 출판기념회 같은 데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사람을 믿었다가 뭐 자기 부하를 믿었다가 그 부하에게 칼을 맞는 뭐 시저인가요 누군가요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 더 인간적이다 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적하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전 세력 그 방송들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문재인이다 라고 해서 여기 김경수 지사님 드루킹을 엮어서 마구마구 난리를 치면서 유시민과 드루킹과의 관계, 노회찬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거의 사실 정보가 많이 나왔던 거를 제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소설을 써봅니다. 어쨌든 그쪽이 아니라 이제 똥파리들 특히 이제 극문 똥파리하고 그러니까 극이 똥파리하고 문재인 지지 똥파리, 극렬 똥파리, 이재명 지지 극이 똥파리에서 제가 관찰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의 작전 세력은 이재명 지지 극이 똥파리들 들으라고 하는 방송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 극문 똥파리 작전 세력들 거기 뭐 다 들어가죠. 뭐 미친 뭐 아니 미쳤다 그러면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같은 아줌마인데 저하고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뭐 공모, 김모 그런 아줌마들 뭐 이런 쪽은 뭐 제가 보는 유튜브 쪽에서는 별로 뭐 사인 같은 걸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재명 지지를 가장하는 극이 똥파리들 쪽에는 이렇게 문재인 조국 편을 먹이고 이재명 윤석열 편을 먹여서 이간질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은 좋은 사람, 조국은 양다리, 인용보호, 양다리, 문재인 조국은 양다리를 걸쳐온 혐오스러운. 그 다음에 이재명은 본래 좋은 사람, 윤석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 문재인의 사람인데 이렇게 딱 편을 갈라갖고 이간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본래 있던 적폐 세력의 그 97년 IMF 이후에 홍석현, 소로스 이런 식으로 미국 민주당 글로벌 엘리트들의 쪽에서 들어온 신흥 적폐 세력이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옛날에 주사파였던 운동권 세력들 중에서 전북 총련이 이거는 이제 유재일 한테 들은 얘기죠. 이쪽이 일로 갔고 여기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쪽은 제가 2016년 총선 때 간철수를 여기 박지원 이름을 안 적어놨군요. 그 진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황야의 풍우나 대한민국 정치 현대사의 풍우나 박지원 씨하고 같이 광주 쪽을 기점으로 해서 간철수를 띄우면서 움직였던, 그때 제가 그 분명히 흔적을 어디 누군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남총련이라고 유재일 씨가 그때 찍어줘서 알려줘서 알았죠. 아직도 고맙습니다, 그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30% 쇼당, 70%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쇼당을 거듭하면서 퇴장하지 말고 좀 나이스하고 말끔하게 퇴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같이 멍청한 사람의 꿈이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사고치고 있잖아요. 꾀돌이 깐돌이 아슈라 백작처럼요. 뭐 야누스는 이분께서 오해받고 있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야누스라는 말 쓰지 말까요? 그래도 하도 야누스가 입에 붙어갖고. 어쨌든 야누스 아슈라. 자, 이간질을 시킬 때 지금 법무부 사법개혁 해갖고 검찰총장 이렇게 싸우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막 공격을 하잖아요. 검찰 쪽을요. 검찰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공격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제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100% 문재인의 그 대통령의 통제 관리하에 있지 않고 절대로,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로 대통령을 위한 원팀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는 그냥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조차도 노무현처럼 다음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노무현처럼 문재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차기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을 거론합니다. 머릿속에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해찬, 유시민 등속이 그만큼 언론과 모든 시스템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본 모습이 엄청나게 잘 감추어져 왔다는 얘기고, 그들이 박원순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지명도가 끝까지 이낙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 혼자서만 목이 터져라 이해찬, 유시민을 공격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저의 그 대학이 별 볼 일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너무나 똑똑한 저의 8살 젊은 친구 현정이조차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이해찬이 그렇게까지 강단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유시민은 홍석현 앞잡이고 미국 글로벌 엘리트 민주당의 거의 간첩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판단 유보,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서는 달죠. 아직은 안 믿겠다고. 정말 똑똑한 친구거든요. 정말 저보다 이 정치 판세를 읽는 감각이 저보다 몇 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릴 때 중심을 딱딱 잡아줍니다. 청와대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에 100% 따르고 있을까요? 지금 뭐 내란 수준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막 이분은 이제 돌출 시점, 정치 감각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판을 잡으면서 인기를 올리는 시점을 딱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이분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작년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고 1차로 너무 질렸고 이번에 또 완전히 질렸습니다. 아,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 권력욕이 진짜 엄청나게 무섭고 굉장히 집요하고 끈덕지고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절대 책 잡히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에 정말 도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자신의 권력욕, 설사 대행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남한의 대통령이 한 번은 돼보고야 말겠다는 그 단심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검찰을 공격했죠. 검찰은 문재인의 정부, 문재인 정부의 딥스테이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력이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검찰청 안에는 홍석현의 앞잡이들, 이쪽과 이쪽의 앞잡이들, 이쪽의 앞잡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여기서 잡혀야 할 것은 검찰은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총리가 검찰한테다가 따따붙다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다한 공안검찰과 공안검사들과 정치검사들이 출세했고, 공안검사 아니면 정치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왔죠. 윤석열 총장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검찰도 엄청나게 많은데, 싸잡아서 검찰 공격, 청와대 일각에서, 청와대에서 얘기 나오면 다 문재인의 얘기냐?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제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친민주당 유튜버들의 역할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너무 그 부면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여기서도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실질적인 적폐 검찰들을 딱 찍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여기서는 검찰의 수사를 독려하고 있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설마 우리나라가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말 그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3심 올라가면, 만약에 3심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유죄가 나오면 글쎄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들은 누구를 밀고 있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이건 작전 세력들, 이재명파리 작전 세력들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로요. 근데 최대한 그 우물 안에 찻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들은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거고요. 이 기본 대형 작전 세력들, 똥파리들의 이간질 기본 대형에서 공격의 방향을 보십시오. 이쪽을 하면서 지키는 척 하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조국 장관을 임명하시고 윤석열 총장님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제발, 그러니까 유튜버들께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그러길 정말 바랍니다. 글쎄, 제가 그렇게 주제 넘은 생각을 해도 되려나요? 손석희 앵커를 제가 이제 작전 세력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지금 화살표를 안 그려놨는데, 언론인들 중에 KBS는 작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의 관찰에 의하면요. 그 지방선거 당일날,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추적 60분이 그 라이브로 개표 방송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천안함,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과 관계돼서 해결돼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추적 60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프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이후, 즉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KBS는 망가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홍석현의 대한민국, 뭐 언론 쿠데타의 시작인가 그런 제목도 만든 기억이 나는데, 그때 KBS, MBC 다 떠내려갔습니다. SBS는 본래 그랬고요. 오로지 손석희 앵커만 제가 어제 이제 거의 뉴스를 너무 100% 믿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잠시 군사 쿠데타 일어난 계엄령 같이 그 뉴스가 느껴졌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가짜뉴스라는 게 판명된 게 제 친구 현정이가, 저는 그 페북을 최근에 시작했는데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라서 페북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는 게 거의 그런 기회가 없다시피 한데, 그 조국 장관님 배우자이신 정 교수님께서 그 반박 보도 요청 청구를 주장하시는 그 글을 현정이가 저한테 획 날려보내준 게, 제가 벌벌 떨고 나서 뭐 방송 올리고 거의 직후였나? 아무튼 1시간 반? 2시간 안에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손석희 앵커처럼 정보량이 많고 똑똑한 분이 그 자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가짜뉴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2~3시간, 요새는 반나절도 아니고 2~3시간 길어야 그 다음날 또 손석희가 가짜뉴스 보도했다, 손석희는 홍석현의 뭐다, 막 이런 얘기가 돌 거라는 거를 모르고 그런 방송을 하실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거기에 계시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손석희 앵커에게 본 것은 뭐 다른 거 빼고 그 대표이사, 직함이 대표이사가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언론은 진짜 적폐 권력, 우리나라 적폐 권력인 의회를 뭐 폭로하라, 이런 방송도 만들었었는데, 그거 해주신 유일한 지상파 언론인입니다. 그거 해준. 공중파에 있는 김어준 총수도 그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이재명을 놓고 divide and rule, 갈라치기, 일간질 갈라치기에 대해서 다스베이다 시청자들을 막 너무 열정적으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조국을 지켜도 윤석열, 뭐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대통령님이 파워가 너무 커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과 그 검찰청 총장하고의 관계에서 원칙을 딱딱 실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사그라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적극적인 정치와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뭔가 나랏일에 힘을 보태고 싶고 이러고 싶어 하는 우리 유튜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뭐 최대로 잡아서 2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 적극적인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정말 진짜 원팀, 정말 좋은 사람, 이 사람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민주당원도 아닌데 여권 실세로 얘기가 되는 괴물이 끼어들 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지사님을 통해서 조국 장관에게로 이 나라 전체를 진짜로 15년, 20년 이상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최대 20만 명의 국민들이, 최대 10만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대 10만 명의 국민들이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유튜브 언론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인기 유튜버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다 숨어 있죠, 지금. 자, 이낙연은 자기의 인기 발언을 했는데 또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을 공격한다 라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바보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아직도 없어서 그렇게 표변해서 그 검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고 그렇게 전권을 주고, 검찰의 다른 문제보다 검찰의 수사권은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리, 정당, 법무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 어느 곳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실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하고 계신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슬픈 건 현정이가 얘기해 준 거, 그리고 저한테 한동안 댓글을 달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을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동지 혈맹 관계를 맺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서실장은 철저하게 친삼성 인물이다. 현 비서실장이요, 임종석 말고. 그런 얘기를 막 기사까지 곁들여가면서 얘기해 주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요, 댓글에다가. 근데 현정이조차 아무튼 현 비서실장이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대통령이 김진표 대통령이 미는 당대표가 김진표였대라고 했더니 현정이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랬다고? 그러더니 지가 바랐겠지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머리통을 한 대 맞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속은 정말 모르지만 청와대 안에서 이렇게 돌출 발언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는 이런 그 수석들의 발언, 이런 게 비서실장 선에서 만약에 통제가 되는 문제라면, 즉 비서실장이 동의해줘서 진행되는 문제라면 저는 이것은 대통령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오죽하면 장관 후보자가 그랬습니까? 검찰과 청와대 두 쪽 다 조금 진정했으면 좋겠다고요. 이 양반이 제일 웃기죠. 이렇게 치고 나오면 대통령께 부담인 거를 대통령도 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선을 넘지 않는 선상에서 이런 쪽에 봉사하면서 국민들한테 겁나 멋있는 척하면서 딱 어필하죠. 우리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털보총수님. 그래서 털보총수님을 존경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런 젊은 분 34살이라 그랬거든요. 구독자가 벌써 20만입니다. 그런 자라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언론인들이 엉뚱한 데를 믿고 있다가 진짜 제대로 뒤통수 맞아서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해골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 진짜 힘을 실어드리고,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타고 같이 있는 사진을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재미있는 즐거운 상상이고, 너무 심하게 우리 대통령께 부담되는, 정말 진짜 유튜버 언론인들이 민주당의 이것저것을 싸고 도는 이거에서 어느 시점에서 독립해서 국민과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님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건방진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